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바로세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원진과 애국당을 고발한 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조원진과 애국당의 활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단체 이런 곳에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을 고발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보시죠. 3월 1일 날 희망촛불이라는 촛불 조형물을 철거한 것을 두고 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원진 소환 통보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원진 의원이나 대한애국당의 어떤 지시를 받고 사주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또는 여론의 어떤 겁주기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소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지난번 평양올림픽이죠. 그것을 반대하면서 자기들 나라 국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했던 것들을 고소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먼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이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에서 평창올림픽을 방해한 조원진 의원을 꼭 사법 처리해야 된다며 대한애국당과 같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이렇게 인공기를 태웠다고, 북한을 비방했다고 고소 고발을 이어갈까요? 자, 국민주권연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 두세 개 이상의 단체가 모였다고 해서 연대라고 하죠. 국민주권연대를 좀 해부해 봐야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민족통신입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길남, 아주 종북이 아니라 간첩이죠. 늘 평양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미국에 있는 재미 종북입니다. 거기서 민족통신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양대 사이트가 있는데, 양대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노길남의 민족통신이 있고, 하나는 재미교포연합, 윤길상이 대표로 있는 재미교포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서열상으로는 뭐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 단체이면 소개를 한 그런 곳이 국민주권연대라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주권방송, 민들레 가로 열고 예술인 모임, 그리고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대학생운동본부, 청년미래교육원 등 7개 단체가 모여서 국민주권연대라는 걸 또 만드는 거죠. 이 국민주권연대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김승교의 2주년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승교는 민변통일위원회 소속에서 국보법 폐지에 목숨을 걸었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간첩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눈을 벌떡 뜨고 나가가지고 변호해주는 그 인간이 김승교입니다. 김승교의 이념을 이어받는다며 만들어진 단체가 민주, 민생, 평화, 통일, 주권연대입니다. 거기가 주관이 돼서 7개 단체를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민권연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지난번 불법 탄핵 당시에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종북과 촛불들이 모여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실제 관악들산 뒤에를 넘어서 청와대 진격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청년들이 민권연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앞에 나가서 돌격대 역할을 자행을 하죠.
민권연대가 2014년에 해오름제 추가 사진 해가지고 해오름제라는 걸 합니다. 이 해오름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해 그러면 태양, 민족의 태양. 그래서 김일성을 위에다가 놓고 그 일종의 숭배하는 의식 같은 거죠.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날을. 그러니까 해오름 그러면 이건 거의 북한에서 하는 어떤 쓰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연결을 해서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사진 보셔도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이야기하는 2014년에 열린 해오름제. 이게 한국 단체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 일이 없죠. 또 하나 이어지는 해오름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자료를 올립니다. 밑에 보시면 미시 USA라고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정말 사건 같지 않은 사건들로 계속해서 반정부 활동을 해외에서, 북미에서 특히 주도하고 있던 단체가 미시 USA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미시 USA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 해오름이라는 단체고요. 그 해오름은 한국에 있는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 해오름 I라는 단체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종북을 캐다 보면 바로 옆에는 늘 종북 그리고 간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마 눈으로 또는 이름으로 익숙치 않은 사람일 거예요. 이 해오름 대표는 찾아보니까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마르시즘, 사회주의 변혁을 하자,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르크스에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민권연대는 그 이적성이 충분한데도 아직 이적단체로 판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권방송입니다. 일명 6.15 TV라고도 하는데요. 김대중이 김정일과 나라 팔아먹은 그 6.15를 기념하기 위해서 TV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얘네 규모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이사를 보시면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고승우, 미디어오늘 전문위원입니다. 미디어오늘이라는 찌라시 아시죠? 이게 언론노조에서 만든 매체입니다. 미디어오늘도 앞장서서 반정부 활동을 지원사격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맨 끝에, 우측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우민기 간첩번호 이재봉입니다. 이 사람은 실명으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요. 신은미의 수양 오빠이기도 합니다. 좌측에서 두 번째 개량 한복을 입은 여자가 황선입니다. 자, 황선은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주권방송의 이사가 황선인데 대부분 편성부터 방송까지 모든 것을 주관을 합니다. 한번 방송 편성표를 보시면 올림픽 내에서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사나 인터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간에 껴있는 게 미국은 싫어한다, 남북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싫어한다라는 부분 딱 하나를 빼고는 전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방송을 편성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가 황선이고요. 황선과 윤기진은 부부입니다. 특히 김정일이 황선의 평양 방문, 아리랑 공연을 보러 평양을 방문했다가 본인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왕절개를 해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10시에 맞춰서
우연히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일성이 뭐 베넷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 용품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옆에 보시면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이제 3살, 4살도 안 된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죠. 이들의 속했던 단체 둘 다 똑같이 한총련에 속했었습니다. 윤기진은 한총련 의장 출신 이적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권연대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만든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황선은 한총련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잠깐 방향을 틀어서 한 사람은 한총련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범민련 쪽으로 가죠. 어쨌든 둘 다 이적단체입니다. 그리고 주권방송의 실질적인 이사로서 모든 방송들을 책임지고 방송을 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둘이 결혼식을 할 때 돌린 청첩장입니다. 자기들은 통일부부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부부라기보다는 종국부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늘 이야기하던 게 통일일꾼이다. 으뜸일꾼이다. 라면서 황선을 추켜 세웠었거든요. 다음 단체는 민들레라는 예술인 모임이라는 단체랍니다. 자, 민들레는 따로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민속춤패, 민속춤이라 해서 탈춤도 추고 뭐 한풀이 뭐 이런 그런 춤패의 출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노총 시위, 세월호 시위, 어디 시위를 가도 민속패, 그 다음에 탈춤패, 뭐 민속춤패 이런 패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민들레 소속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민속춤패 출이라는 대표가 구속이 돼 있죠. 225국 북한 대남공작부서 산하에 있는 225국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하고 접촉하고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행동했고 정보를 취득해서 북에 넘겼다는 혐의로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어넣었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컸었습니다. 이때에도 뭐 예술인을 탄압한다. 대부분 또 다 민노총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도 여기에 모여서 국민주권연대를 이어나간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7년도에 민들레, 후원의 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문규현입니다. 간첩보다 더한 놈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해서 천주교 성육구현 사제단 출신의 신부고요. 임수경과 같이 방북한 방북 동기입니다. 그때는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방북은 했죠. 가서 망경대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지 말입니다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글을 남겨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고 그 이후부터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반정부 투쟁, 정말 이건 100% 확신합니다. 모든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 있는 인물이 문규현입니다. 우측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 유오성이라는 간첩 새끼입니다. 탈북자인 척하지만 중국 화교라고도 했다가 영국도 갔다가 한국에 와서 공무원으로 위장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거죠. 이거를 국정원 조작이다,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간첩이 아님을 밝혀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경욱이나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편을 제가 방송할 때 그때 자세히 소개드리겠지만 얘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한 조선족 거주 지역에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절대로 협조를 안 해줘서 그걸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해서 제출해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얘가 간첩이 아니, 얘 행적은 100% 간첩입니다. 어쨌든 간첩이라 해서 무죄를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반대한민국 활동을 무슨 무고한 피해자인 양 떳떳하게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런 단체와 어울려, 이런 인간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민들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라는 것도 이 국민주권연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생활정치발전소 소장이라고 해서 자기 명함에 정달성이라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여기 책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의원이라도 한번 해볼까 했던 통진당 소속 찌끄레기입니다. 그 이상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대학생 운동본부. 말 굉장히 좋죠?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대학생 운동본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리아연대, 미 탄저균 투쟁해서 대사관 진격 1일차부터 500차, 600차까지 나갔던 그런 단체와 궤를 같이 하는 대학생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어느 누가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얘네들도 통진당의 돌격대원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생 국민운동본부, 민권연대, 그리고 주권방송, 그 위에 민들레, 이런 모든 단체들이 같은 날 1시에 민중당에 입당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김종호가 민중당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만난 곳이 민중당입니다. 자, 통진당이 해산되고 코리아연대가 해산되고 환수복지당, 노동자당, 흑수저당, 성남에서 온 엄마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민중당을 결성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통진잔당의 찌끄레기들이 또 힘을 합했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거기에 소속된 연대가 국민주권연대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속해 있는 단체를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미래교육원입니다. 이 청년미래교육원을 선전한 곳을 사이트에 자기네들이 창립한다라고 올려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양심수 후원회입니다. 비전향 좌익수 후원회 회장 권우헌, 거기와 같이 다니는 민가엽, 지난번 다시 언급했던 전태일의 엄마 이수선이 대표로 있었던 단체, 결국은 다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우종찬 기자의 진실과 거짓을 통해서 다 아셨지 않습니까? 작은 곳이지만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북 세력이든 적폐 세력이든 자기의 이익이 부합되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대한애국당과 조원진을 고소한 단체 결코 좌시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미래교육원에 창립되어 있을 때 이름을 올린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면 교육원의 원장이 지철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부위원장이 장경욱입니다. 기억하시죠? 위에 나타났던 그 유오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을 변호했던 놈입니다. 간첩이라 그러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변호하는. 얼마 전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 13명에 대해서
인신구제 청구를 하고 북한과 접촉해서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바로 다음날 받아올 정도로 친밀도가 높은 장경욱입니다. 따로 방송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연결되는 인간들이 강정구, 뻔하죠. 박혜전, 이 박혜전은 아람이 간첩단 사건의 주역입니다. 지금 사람일보라는 찌라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족통신의 노길남하고도 미국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 걸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자료를 올려드렸던 것 있습니다. 나중에 종북 찌라시, 그 다음에 뭐 좌점 찌라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방송을 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강진구, 황성, 김유리, 김육채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적단체 출신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새로운 통진당 같은 그런 종북당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민중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 애국당과 조원진을 고발했지만 얘네들은 당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애국당과 싸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하고만 있으실 겁니까? 대책이 있으셔야죠. 대책. 그냥 저 새끼들이 뭐 해봤자 어떤 걸 할 수 있겠냐. 저 종북 새끼들 뭐 이름도 없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방금 제가 그거 아니라 그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고리, 그 고리를 잡아가지고 흔들어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애국 시민이니까 인공기를 태우고 김일성, 김정인 사진을 찢어도 송케하지 그게 뭐 아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종북들은 그걸 하나 갖고 물고 늘어지고 지금 정권을 잡은 게 주사파 정부 아닙니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고발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신상을 털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에서 조 의원이 누구하고 밥을 뭐 5만 원어치 좀 더 먹었다. 그걸로도 구속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좀 무사태평하게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책이 뭐냐? 첫째, 이 방송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누군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민주권연대라는 곳에서 고발해서 나쁜 놈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종북단체이고 얼마나 이적성이 있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자한당을 고발하진 않잖아요. 네. 물론 자한당을 지지하는 태극 세력들 훌륭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만 이들이 누굴 제일 먼저 타겟으로 잡았고 어느 집단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잡았냐 그거 되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자료를 여러분들 최대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를 좀 만드세요. 제가 아마 100회를 한다면 100번을 이야기할 겁니다. 시민단체 어렵지 않습니다. 3명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저희한테 이메일 주시면 한국에서 시민단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협동조합하는지 그런 사람까지 다 연결을 해드릴게요.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까지. 2명이든 3명이든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서로 맞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을 활개치게 냅두느냐. 결국은 블루유니온의 권유미 대표하고 서석구 변호사가 서울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북한의 대변지 자주신보 자주민보 내쫓았잖아요. 광주로 갔다가 지금 다른 데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은 계속하지만 일단 서울에서 쫓아내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도 저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당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냥 앉아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민단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1명, 2명 이름이라도 만드세요. 깃발 2만원, 3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집회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식사하시다 뜬맞은 분이 있으면 한 분이 회장하시고 한 분이 부회장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데를 고소할 때 고소장에 어디 단체 어디 연대 애국농부연합 애국농장연합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단체 150개 딱 해서 집어넣으세요. 단체 하나마다 이름 써가지고 걔네들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마비시켜 버리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리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반대한민국 이적단체 해산하라. 뭐 이적단체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으니까 뭐 허위 사실 기재로 될 수도 있겠죠. 자, 반대한민국 단체 해산하라.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라고 내가 보기엔 쟤네들은 반대한민국 단체다. 뭐 거기에 어떤 법률적 용어를 쓴 게 아니니까 그거 간단하게 피켓 가서 30분 경찰서 앞이든 서울시청 앞이든 서 계세요.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저절로 바로 안 섭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놔야 건물이 올라서고 바로 쓰겠죠. 저 단체는 이걸 못해, 저 사람은 이걸 못해 이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벽돌 하나씩 쌓는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렸듯이 단체 만드시고 피켓 만들어서 행동을 하십시오. 이 자료라도 날려주십시오. 무엇인가는 해야 바로 설 거 아닙니까? 많은 애국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